만성 콩팥병은 조기에 진단받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만 증상이 없어 환자 대부분이 상태가 악화한 뒤에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윤혜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몸의 콩팥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정상으로 회복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만성 콩팥병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 몸 아래쪽 배, 등 쪽에 쌍으로 자리 잡은 콩팥 또는 신장이라고 불리는 이 기관의 주된 기능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예. 소변을 만든다는 것은 곧 우리 몸속 혈액 중에 노폐물을 걸러내 배설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콩팥은 이 소변을 형성하는 것 외에도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합니다. 또한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 및 효소를 생산하고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만성 콩팥병은 이 같은 콩팥의 기능의 이상 또는 영상의학적으로 구조적인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가 5년 사이에 35%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만성 콩팥병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선 발병률을 보시면 2013년 15만 1,511명에서 2017년에는 20만 3,978명으로 그 발병률이 약 35% 증가했는데요. 예.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크게 당뇨병과 고혈압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60 내지 70%가 이 두 질환에 의한 것인데요.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서 몸속의 여러 장기, 특히 콩팥, 심장, 혈관, 신경, 눈 손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때도 만성 콩팥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흔한 원인은 이제 사구체 신염인데요. 예. 사구체는 콩팥에 있는 모세혈관 뭉치를 말합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여과해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장소로 콩팥의 거름 장치에 해당합니다. 이 사구체의 염증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사구체 신염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만성 콩팥병의 원인 질환으로 유전성 신장 질환인 다낭성 신장 질환 또는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진통제 등의 약물 남용 등이 있고 예. 이 외에도 결석이나 전립선 비대로 인한 만성적인 요로 폐색도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원인인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관련 검진을 받는 게 좋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만성 콩팥병은 사실 병이 상당 부분 진행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만성 콩팥병이 진행해서 콩팥을 대체해야 하는 말기 신부전 단계, 그런 단계까지 도달할 때까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만성 콩팥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한데 피로감을 잘 느끼고 기운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생기는데 밤에 특히 그런 증상이 심합니다. 네. 몸이 붓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고 주로 발과 발목이 먼저 붓기 시작하고 그 후에 이제 다리까지 붓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상태가 심해지면 이제 전신이 붓기도 합니다. 예. 네, 좀 말기 직전까지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네. 더 걱정이 되는데요. 자,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만성 콩팥병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콩팥은 여러 기능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저하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주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선 우리 몸의 체액량이 증가해서 그로 인해서 폐부종, 악성 고혈압 또는 심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걸러지지 못한 전해질 이상, 산염기 불균형으로 인해서 느린 맥, 서맥 또는 부정맥, 심정지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노폐물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그로 인해서 의식이 저하되거나 경련 발작이 동반되는 신경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는 콩팥 외에도 다른 장기에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만성 콩팥병이 심해지면은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올 수 네.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네.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할 텐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하게 꼽는 관리법이 식습관 관리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식이를 조절해야 되나요? 우선 만성 콩팥병이 좋은 음식이 뭐냐 이렇게 문의하는 예.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궁금하실 것 사실 같아요.
만성 콩팥병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적게 먹거나 피해야 될 음식을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만성 콩팥병은 체내 수분과 염분 조절에 장애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분과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염분 섭취가 많으면 이렇게 붓고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있고요. 콩팥 기능보다 수분 섭취가 과다할 경우 그럴 때는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식습관상 짠 요리가 많은데 싱겁더라도 염분을 줄여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만성 콩팥병은 뭐 단백질, 칼륨, 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만성 콩팥병은 이제 몸에 노폐물을 배설하는 콩팥, 그것의 여과 기능 장애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단백질, 칼륨, 인 모두 콩팥에서 배설되는 물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콩팥병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다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콩팥에 오히려 부담을 줘서 콩팥 기능을 더 빨리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단백질은 이제 근육과 조직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만큼 그 양만큼 단백질 섭취량을 섭취하되 네.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만성 콩팥병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륨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병 환자에서 혈액 내 칼륨이 높을 경우 칼륨 섭취를 제한시키고요. 칼륨은 생채산화, 과일 이런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네. 재료의 껍질을 벗긴 후 채를 썰거나 작게 토막내서 그 재료의 10배 이상 되는 물에 한 2시간 이상 담갔다가 헹궈내는 방법, 혹은 채소의 경우 끓는 물에 데친 후 여러 번 헹궈내는 방법으로 칼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인 역시 콩팥에서 배설되는 물질인데요. 인은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 피부가 가려워질 수도 있고 뼈가 약해질 수도 있어서 인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뭐 곡물류, 유제품,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철저한 식습관 관리가 중요하겠는데요. 자, 그럼 치료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만성 콩팥병은 이제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해당되는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콩팥 기능 보존에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 사고체 신염에 대한 치료를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의 원인인과 동시에 또한 합병증이기도 합니다. 예.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콩팥 기능의 저하를 막는 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염식과 적절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혈압약을 한 번 복용하면 중지하지 못할까 봐 또는 혈압약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거로 생각해서 혈압이 높은데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고혈압을 조절 없이 내버려 둘 경우 콩팥의 기능을 급성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고혈압 조절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콩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빈혈, 대사성 산증, 만성 콩팥병, 미네랄 고열 질환 등의 합병증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추가적인 콩팥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면서도 다른 장기 기능 저하를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만성 콩팥병의 그 치료법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만성 콩팥병은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그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인 두 가지 당뇨병과 고혈압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진단 후 조기에 혈당과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질환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 콩팥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변에서 단백질이 과다하게 나오는 단백뇨의 발생은 콩팥이 손상되었음을 나타내는 조기 지표이기 때문에 단백뇨가 나오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체 신염도 단백뇨가 초기에 나타나는 소견이므로 소변 검사에서 요단백 양성이라고 이런 소견이 나왔다면 신장내과 전문의를 만나서 이것이 정말 단백뇨가 나오는 상태인지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진통소염제의 과다한 복용 또는 생리약의 장기적인 복용은 콩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약의 무분별한 복용에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단백뇨나 뭐 몸의 부기, 피로와 같은 그런 만성 콩팥병의 증상들 잘 인지해서 빨리 발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